노베는 보통 이런 비아냥거림을 듣습니다. 니들 공부해도 어차피 안 된다. 니들 공부하는 동안 1, 2, 3등급 애들은 노냐? 걔네들도 계속 공부한다. 그래서 격차는 평생 가는 거다. 에헴. 뭐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말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걸 속 시원하게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노베뿐만 아니라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다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2등급도 들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친구들 어서 오고 바로 시작해보자. 내가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해볼게. 여기 노베인 친구가 하나 있음. 7등급이야. 국영수 777이 뜨는 재수 좋은 친구라고. 또 여기 국영수 3이 뜨는 친구가 하나 있어. 그러면 3등급인 애는 7등급인 애가 평생 나를 못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 자 봐봐. 3등급인 애가 7등급인 애보다 100시간을 더 공부해서 3등급이 됐다고 쳐보자. 여기서 100시간이란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정한 거야. 그러면 7등급인 애가 3등급이 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정답은 100시간. 100시간을 공부해야 3등급이 될 테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7등급인 애가 100시간을 더 공부해서 3등급이 떴어? 근데 그동안 3등급인 애는 노냐 이거야. 걔도 100시간을 더 공부할 거 아니야.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결론이 이렇게 됨. 7등급인 애는 100시간을 공부해서 3등급이 됐어. 그리고 3등급인 애는 100시간을 더 공부해서 200시간을 공부하게 됨.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이 3등급인 애가 100시간 더 공부했으니까 2등급이 되느냐?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그대로 제자리 걸음 3등급이야. 그러니까 7인 애가 3 뜨는 동안 3인 애는 그대로 3이라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 님들 혹시 답을 알겠어? 잠깐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 첫 번째로 3등급 이상이 되면 한 등급 오르는데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7등급이 6등급이 되는 노력이 1이라고 치자. 그러면 3등급이 2등급이 되는 노력은 최소 10에서 20이야. 한 등급 올리는데 10배, 20배 노력이 더 든다고. 이건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 테니까 구체적인 근거는 생략할게.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3등급의 늪에 빠져서 절대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야. 그래서 3등급인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의고사 한 번은 3 뜨고 한 번은 2 뜨고 2, 3, 2, 3, 2, 3 진동을 한다고. 이렇게 발작적인 진동을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팍 꺾이고 슬럼프 팍 오고 그러다가 어쩌다 사 나오면 공부 접는 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체제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중요한 거임. 비유를 해볼게. 여기 후진국이 하나 있어. 엄청 못 사는 나라야. 농업국가라고. 그럼 이 나라가 경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맞아. 산업혁명이란 걸 해야 함. 공장 짓고 물건 대량 생산하고 그래야 하는 거지. 한국도 1960년에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 그런데 산업화 성공 테크 타서 매년 경제 성장률 10% 찍어 넘겼잖아. 석가야 이게 수능 공부랑 뭔 상관이냐? 개소리 잡아치워라. 할 수가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농업국가인 상태가 노베인 상태고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면 3등급까지는 가는 거야. 3등급이 산업혁명하고 느낌도 비슷한 게 산업혁명이 공장에서 막 짜르륵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으로다가 물건 찍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양치기로 공부를 해서 3등급까지 간 게 산업혁명하고 되게 비슷해. 그런데 님들 중진국에서 선진국 즉 3등급에서 1등급이 뜨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말이야. 대표적으로 IT 산업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지. 결국 양적인 방법에서 질적인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되는데 수능에서도 그게 그대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답지를 안 보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인강을 적게 드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3등급일 때 그렇게 안 하지. 지금까지 7등급에서 3등급까지 양치기로 계속 성공해 왔으니까 목동 마냥 계속 양치기를 관성 그대로 때려 넣는 거야.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라고.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그리고 양치기가 솔직히 편하기로 편해. 별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만 드르륵 풀면 되니까. 공장에서 영혼 없이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찍어내면 된다고. 그럼 틀렸던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다가 뭐 그때 운 좋으면 2 뜨고 운 없으면 3 뜨고 2, 3, 2, 3, 2, 3 성적이 발작을 하다가 수능날 3 뜨고 재수 3수 N수 엔딩인 거지. 그럼 석가야 질적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수학 공부법 같은 경우에 내가 무의식 공부법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이 수학 2나 3 찍히면 무조건 무의식 공부법을 병행해야 돼.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 방법은 내 수학 공부법 영상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할게.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결국 고정 1등은 기만너가 되려면 지문을 읽었을 때 내 머갈통 속에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함. 어거지로 암기 안 해도 내용이 머리에 촉촉한 초코칩 마냥 탁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3등급인 애들 특 맨날 와리가리만 침. 그냥 거의 눈깔 돌리기 게임이여. 문제 한번 보고 지문 한번 보고 눈깔 빠지게 돌려대는 거지. 이딴 식으로 공부하시면 죄송하지만 평생 3이야. 그래서 오늘의 요약. 노베인 친구들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님들도 공부하다 보면 3등급까지는 빠르게 간다. 그런데 그동안 3등급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걔는 계속 3등급일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즉 님이 3 찍는 동안 걔네는 3에서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모두가 3에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다. 이 만남의 광장에서 창조적 혁신을 통해서 공부법을 바꾼 놈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나락으로 간다. 물론 처음부터 노베일 때부터 질적인 공부법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 1시간씩 제사상 차리를 받아놓고 수학 문제 풀고 해봤자 99%의 경우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1시간 동안 딱 5분 집중한다. 그러니까 노베인 친구들은 산업혁명부터 하고 즉 양치기부터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IT 산업을 육성하는 질적인 공부법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고 이미 3등급인 친구들은 산업혁명을 이미 성공한 거니까 이제부터 질적인 공부법을 추구하면 된다. 물론 예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국어 비문학은 처음부터 질적인 공부를 하긴 해야 한다. 오늘은 대체적인 수능 공부법의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공부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꼭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적어줘. 내가 잘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줄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오늘은 여기까지.